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됐든 우리 객체들이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시퀀스 그러면 순서 생각하면 되죠. 순서대로 뭔가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에 가서 내가 물건 하나 살 거예요. 산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그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뭘 해요?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그 상품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상품 선택이 끝나면 이제 우리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재고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개수를 내가 선택을 해서 이제 물건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제해라 그렇게 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제까지 끝나면 이제 물건 주문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 물건을 사더라도 그 순서가 있다고요. 그런 과정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요. 그때 이제 시스템이 됐던 객체들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를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각 동작에 이제 참여하는 시스템이 됐던 객체들이 수행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이 되는지 그 수행 기간 같은 것도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객체들을 우리가 기본 단위로 해서 각각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런 거를 표현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 먼저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액터라는 게 있습니다. 액터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얘는 이제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하는 외부 요소로 이제 사람이 됐든 외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우리 액터라는 거고요. 객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오브젝트, 객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객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겠죠. 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주체를 보고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거고, 그때 표현할 때 지금처럼 사각형에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게 어떤 객체인지 그거 이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라인에서 생명선이 있습니다. 이 생명선은 하나의 객체가 이제 나타났을 때 만약에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로그인 화면이 우리 물건 주문할 때까지 로그인 화면이 계속 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로그인에 성공하면 이 로그인 화면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메모리 안에 존재하는지, 해당 객체가 메모리에 존재하는 그 기간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객체들 있죠? 이런 객체들 바로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점선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로그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 없어지겠죠? 그때 이제 로그인 화면이 소멸될 때까지 이제 이 라이프라인은 이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상자요. 활성상자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이제 각 객체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구동이 되고 있다. 그걸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는 말 그대로 메시지요. 객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이제 소멸되는 걸 표시할 때 지금처럼 X 모양으로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해서 해당 객체가 더 이상 메모리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프레임이라는 거는 다이어그램의 전체가 됐든 아니면 일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묶어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해서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다음은 회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품을 주문하는 그 과정에서 재고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요 그림하고 요 글씨들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요 그림을 크게 해서 같이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는 요 액터가 있어요. 여기 요런 걸 보고 이제 액터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요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객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객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재고 시스템 액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액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원도 액터죠. 액터가 그러면 이제 사람이나 사용자나 뭘 얘기한다? 외부 시스템을 얘기하더라. 여기서 이제 재고 시스템하고 결제 시스템이 이제 외부 시스템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액터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화면이 이제 우리 물건을 주문할 때 계속 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소멸이 되죠. 언제 소멸돼요? 로그인 끝나면 이제 소멸될 거예요. 그때 이제 소멸된다 해서 객체 소멸 요 그림이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거고, 이 로그인 화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소멸 기호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해당 객체가 메모리에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점점점으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네모 박스로 우리 실행 상자 그거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회원이라는 이 사람과 이 로그인 화면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 화면 요 객체가 생성이 될 거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때 지금 보면은 그냥 실선 화살표 요 선이 있죠. 요 선은 메시지 이제 전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점선으로 표시된 거 있어요. 점선 화살표 얘가 이제 반환 메시지를 표현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요 그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회원이라는 액터가 이제 특정 홈페이지에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주문할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겠죠. 클릭하고 나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라는 이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사용자한테 이제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겠죠. 그럼 이제 사용자는 그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부 다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 입력한 거랑 비밀번호 입력한 거 그게 이제 보이겠죠. 그리고 싹 다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 로그인 화면에서는 이제 회원 정보라는 이 객체한테 방금 입력된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확한지 맞는지 회원 정보 확인을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요청을 하면 이 회원 정보라는 이 객체가 그 회원 정보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지 그걸 이제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맞으면 이제 요 로그인 완료라는 요 메시지를 이제 로그인 화면한테 보내줄 거예요. 보내주고 나서 이제 이 회원 정보라는 요 객체는 이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완료라는 요 메시지 받았죠. 요 메시지를 받으면 회원한테 이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화면을 출력을 해줘요. 출력을 하고 그리고 로그인 화면도 이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은 상품 선택 화면을 이제 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문할 상품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상품 선택을 하게 되면 상품 선택 화면이라는 요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 버튼을 땡 하고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만약에 신발을 주문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발을 선택하면 이제 신발 신규 주문이라는 요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할 거예요. 생성을 하고 나서 이 상품 선택하면 이제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신발을 뭐 3켤레를 사겠다. 3개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뭘 해요? 얘는 이제 상품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 요청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한테 확인 요청을 한다? 재고 시스템 액터한테 회원이 이제 선택한 그 신발이 3개 있어 없어 확인 요청을 할 거예요. 확인 요청하게 되면 이 재고 시스템은 재고 여부 확인하겠죠. 3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고 재고가 있다라고 그거를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송하고 나서 이 재고 시스템 이 액터는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신규 주문이라는 이 객체는 재고가 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받았죠.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사용자한테 이거 물건 있어. 이제 결제해. 그리고 결제 화면을 출력해주고 이 신규 주문 요 객체는 이제 또 소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화면에는 이제 결제 화면이 이제 보이겠죠. 보이면 거기서 이제 결제 정보를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때 결제는 카드로 할 거야. 선택하고 그리고 카드 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입력한 내용들이 이제 카드 결제하면 이곳에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될 거고요. 그 입력한 내용을 이제 결제 시스템 액터한테 사용자가 입력한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 좀 해줘.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요청하게 되면 이 결제 시스템은 그 결제 정보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나서 이 정보 맞아. 결제 승인해줄게. 그리고 승인 메시지를 보내고 이 결제 시스템 액터도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카드 결제 화면에서는 이제 결제가 끝났으니까
결제 주문 완료됐다. 그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이 결제하면 요 객체도 이제 소멸이 될 거예요. 그럼 요 회원이라는 액터도 결제가 됐고 주문 완료가 됐다. 그 메시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요 액터도 이제 소멸이 되겠죠. 요런 게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해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됐든 객체들이 됐든 걔네들끼리 서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죠. 그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그게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객체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제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들 전부 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각 동작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객체들이 수행되는 그 기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내부에 있는 그런 객체들을 기본 단위로 해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표현해 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뭔지, 그리고 오늘 배운 동적 모델링 그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 있었어요. 그 구성 요소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우리 구성 요소만 골라서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시스템이나 이제 객체들이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게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죠.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실행상자라는 것도 있고, 우리 메시지도 있고, 여기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답을 적을 때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고,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액터라는 것도 있고요. 객체라는 것도 있고, 생명선, 실행상자,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객체 소멸,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